우리가 지금 할 일을 미루면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될까요? 결국 밤늦게까지 깨어있어야 하거나 주말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움직일 수 없는 건 왜 때문일까요? 단순히 게을러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원래 그래. 인생 다 힘들어. 너만 힘드냐? 이런 대답은 너무 원론적이라 모든 문제를 지워버립니다. 단지 답의 형식으로 문제를 틀어막을 뿐이에요. 즉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도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막연히 자신에게 게으르다 탓해버리면 우리는 더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에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지금 당장 저의 글쓰기를 멈추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야, 좋은 글 쓰자. 응? 꼭 좋아야 돼? 근데 좋은 글? 그건 대체 뭘까요? 좋은 글, 좋은 글이라 어느새 머리는 멍해지고 그냥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습관이나 시간관리, 행동력에 관한 책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일단 저질러라. 이런 대답은 앞에 원론적인 답과 비슷합니다. 단지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를 틀어막을 뿐이에요. 물론 적어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에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크고 어려워서 주저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 대한 감정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지극히 단순한 일도 누군가는 몇 달을 끙끙거리며 고통의 날을 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일에 뛰어들려면 추상적인 것들을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을 구체화시키기,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랑니 뽑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사랑니가 자라나고 있고 더 최악인 건 오른쪽 아래의 사랑니는 옆으로 자라나 저의 어금니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젠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치과 가기를 미루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시간이 없다. 치과문 일찍 닫지 않아? 2. 뽑고 나서 3일은 부어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4개나 된다. 3. 1일 부숴서 뽑는다. 미쳤다. 생각을 다 적었으니 이제 필요한 건 구체화입니다. 그리고 그건 리퀘스처닝이라는 질문 뒤집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첫째, 단어를 반대의 개념으로 만든다. 둘째, 반드시 긍정적인 형태로 만든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단기적인 것 대 장기적인 것, 일반적인 것 대 개별적인 것, 개인적인 것 대 집단적인 것, 감정적인 것 대 비감정적인 것 등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난 글러먹었어 를 뒤집으면 난 아직은 부족해 하지만 더 나아질 거야 로 바꿀 수 있고, 쟤 뭐냐? 진짜 이상해 를 뒤집으면 쟤 오늘 좀 힘든가 봐 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2가지에서 난 글러먹었어는 사실 난 영영 글러먹었다는 장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쟤 뭐냐? 진짜 이상해 의 경우는 개별적인 사건을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뒤집으면 생각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뒤집기를 토대로 저의 질문들을 구체화시키면 이렇습니다. 1. 전혀 시간이 없다. 내 생각엔 치과는 일찍 문 닫는다. 바꾸면 어떤 날엔 시간이 있다. 치과는 생각보다 오래 열 수 있다. 2. 뽑고 나서 똑같이 3일은 부어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4개 다 뽑아야 한다. 바꾸면 뽑고 나서 붓기는 똑같지 않다. 점점 좋아진다. 4개 모두 뽑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3. 1을 부숴서 뽑는다.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바꾸면 많은 치료는 기계적이며 효과가 좋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 모든 것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실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논문은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조언할 때는 이성적일 수 있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진행된 이 연구는 간단히 요약하면 부정적 경험에 대해 스스로에게 3인칭 화법을 통해 말을 거는 것은 즉각적인 스트레스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을 타자화시켜 심리적 거리를 벌리는 것으로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뽕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뭐 때문에 그래? 이 방법을 통해 1차적으로 감정을 식히고 질문 뒤집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마음속 의문, 걱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 어려움보다 감정적인 어려움에 있으니까요. 따라서 먼저 감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알고 그 다음으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에 구체적으로 파고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적절한 예시, 즉 비유적인 설명에 달려 있습니다. 엥? 그런가?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검색을 통해 해결법을 찾아보는 식으로 말이죠.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지켜보고 그 사람처럼 행동해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죠. 즉 다른 사람의 경험에 빗대어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비유적 방식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구체화시켰고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바로 인터뷰. 사랑니 제거 과정은 이렇습니다. 접수, 엑스레이, 진료, 스케일링, 치료, 주의사항, 처방전 수령. 자, 저는 이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제가 인터뷰한 인원처럼 상상 속에서 행동해 볼 겁니다. 처음 치과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죠. 좀 더 일찍 올걸. 퇴근 시간이라 그런가? 데스크로가 접수 후 대기하다 치아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후 조금 기다리니 진료실로 들어올
들어오라는 말이 들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무뚝뚝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엑스레이 보니 오른쪽부터 사랑니 발치할 거고요. 위쪽은 작으니 그냥 뽑고 아랫니는 부숴서 제거하겠습니다. 동시에 2개를? 이라고 놀랐지만 곧 4번 올 거 2번 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취가 시작됩니다. 한동안 끔찍한 소리가 울렸지만 머릿속으로 숫자를 100부터 거꾸로 세자 여차저차 끝이 납니다. 치료실을 나와 아직까지 감각이 없는 입술과 턱 부분을 신기하게 만지다 보니 처방전이 나오고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한 2-3일 딱딱한 거 드시지 마시고 아프실 수 있으니까 약 처방받으면 바로 드세요. 넵. 조금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붓기는 생각보다 적었고 2일차엔 더 나아졌습니다. 좋네. 물론 이 모든 건 단지 저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따른 대처를 생각해보는 건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실제 수행 능력을 올려준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각적으로 그려보는 것 이상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겁니다. 즉 소리, 냄새, 촉각, 시각, 미각 등 오감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내가 겪을 문제, 이상하지 못한 실수, 실행을 끝마치고 나서의 감정 변화까지 미리 상상하는 비유적 사고는 우리의 감정적 상태를 미리 보고 적절한 예방법과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사랑니 뽑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치과 가기는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고 주변에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례들은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거나 불친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과 부담감을 가지고 한숨도 못 잔 채 후다닥 달려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건 바로 이 말과 같은 우리의 성공 경험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고통스럽지만 거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하는 준비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구체적인 건 고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엉성한 초고, 즉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이니까요. 그러니 스스로를 게으르다 탓하지 말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속 질문을 뒤집어 구체적으로 만들고 문제를 비유적으로 생각해 구체화시켜 예방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가장 구체적인 초고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루기는 게으름 때문이 아닌 추상적인 것들 때문이니까요.